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렬로 끝난 미국 실무 협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대북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티 선임연구원인 VOA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난 미국 실무협상 대표들이 서로 주고받은 제안들에 대해 주목했습니다. 미국은 실무협상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다음 단계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I think it's a wait and see to see where the negotiators are in terms of the formulation of their response to Stockholm in Pyongyang, formulating their next step. 북한 문제가 미국 내 정치 상황 때문에 뒤로 밀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탄핵 추진이나 시리아 사태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해결 사안이라는 해석입니다. President Trump has much bigger problems on his mind. Not only impeachment, but this disaster in Syria, which has been condemned by Congress and by many foreign policy expert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북한의 실무협상 복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미국의 대기 상태로 규정하고 이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또 북한이 제시한 연말협상 시한도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침묵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무협상 결과를 토대로 정상회담을 열어 재선을 겨냥한 외교적 성과로 삼으려던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아예 관련 언급을 삼가고 있다는 겁니다. And he wants to pretend that North Korea is going well, and probably the less he says about it, the better it goes. 이런 가운데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평양회담을 제안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기까지 북한의 실무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들어 중국, 러시아와 밀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대미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수길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평양을 방문한 중국의 мя오화 중앙군사위원회 주임과 회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군부 서열 1위로 알려진 김수길 국장은 앞서 8월에는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군부 핵심 인사들과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지난 8월 러시아 국방차관의 평양 방문에 이어 이달 말 셰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분야에서 북중, 북러가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건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상징적인 조치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무기 거래나 군사 훈련 등 실질적인 교류는 아직 없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really what we're seeing are symbolic examples of the alliance relationship and trying to establish the perception that China and North Korea have a strong relationship. You know, as a way to influence the region and counter the United States alliances. 특히 미국과 협상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효과를 얻으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North Korea will certainly try to demonstrate it has great power support. It is not going to collapse. Therefore, it is in the American interest to compromise on sanctions and compromise on denuclearization.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통해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는 너무 낡은 전술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통해 협상 지렛대를 얻었다고 판단하겠지만 미국은 북중 관계가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지금껏 이런 전술로 자신들이 원하는 제재 완화 등을 얻지 못했다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전 외에는 어떤 것도 북한의 돌파구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이 1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만나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회동에서 미북 간 비핵화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었던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양국 공군 간 소통과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후 원인철 한국 공군 참모총장과 만나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과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등 연합훈련의 발전 방향과 조종사 교류 협력 추진, 우주와 사이버 방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뉴질랜드가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주일 미군 기지에 P3 해상 정찰기를 다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와 국방부는 15일 공동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해상 정찰기 파견은 북한이 제재 대상 물품을 불법 환적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동반자 국가들과의 공동 노력에 대한 두 번째 기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는 2018년 9월과 10월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지원하기 위해 해상 정찰기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기아 수준이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26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민 절반이 영양 결핍 상태이고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은 발육 부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독일의 세계 기아 원조와 아일랜드의 컨선 월드와이드는 15일 발표한 2019 세계 기아 지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기아 지수가 27.7점으로 조사 대상 117개 국가 가운데 26번째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지수는 전체 인구 중 영양 부족 비율과 5살 미만 영유아의 저체중과 발육 부진 비율, 사망률을 종합해 산출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전체 인구 중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47.8%로 추정됐습니다. 영양 부족 인구 비율이 북한보다 높은 나라는 단 두 곳으로 짐바브웨 51.3%, IT 49.3%였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북한의 5살 미만 영유아 19%는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발육부진 상태였고 2.5%는 키에 비해 몸무게가 가벼운 체력 저하였습니다. 북한 영유아의 발육부진 19%는 저개발 국가 평균인 32%보다 낮은 데다 세계 평균인 22%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15일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발표한 2019 세계 아동 현황 보고서에서도 2013년에서 2018년 사이 북한 영유아 19%가 발육부진, 3%가 체력 저하로 추산됐습니다. 또 5살에서 19살 사이 어린이 가운데 5%는 영양실조, 성인 여성 가운데 8%는 저체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특히 23개월 미만 영아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하루에 최소한의 식사 횟수를 채우지만 최소한의 식단 기준에 맞는 식사를 한 경우는 29%에 불과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어선이 지난 7일 일본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 조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5일 참의원 질의에 출석해 일본 당국이 당시 북한 승조원을 구조한 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야당 측의 지적에 대해 위법 조업이 확인되지 않았고 어업주권법에 근거해 납포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공해상이었다며 일본 선박이 아닌 어선에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상적으로 항행하던 어선을 일본 정부가 침몰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16일 스웨덴 실무협상 이후 처음으로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국제사이버안보정책 소위원회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제로 이날 개최하는 청문회에 렌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와 글로리아 스틸 국제개발처 아시아 담당 부처장 대행 등과 함께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담은 아시아 안심법 또는 아리아법의 이행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또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와 함께 한일 관계 등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 홍콩 사태 등 지역 현안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